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함양군 안전도시과 도시재생 담당 이정민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주최하는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 외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영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애 월간지방자치 TVU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권 공동위원장이신 고윤환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권 공동위원장이신 황인홍 무주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형식 담양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광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동훈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용 전국 도시재생 지원센터 협의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동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민수 도시재생산업진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경영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 공동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1월 말에 영국에 갔다가 11월 3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갔는데 딱 3일부터 귀국하는 사람은 열흘간 무조건 격리하라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격리시설로 가서 열흘 동안 격리를 하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코로나 시국엔 다시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검사를 몇 번 하고 영문 접종 증명서 떼고 확인서 떼고 하는데도 돈이 들고 또 영국에 도착해서도 이틀 안에 또 검사해야 되고
또 매일 체크해야 되고 다시 돌아올 때 또 한 20만 원짜리 증명서를 또 떼서 검사받고 그리고 왔어야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늘 자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래서 고난이 곧 은총이라는 종교적인 언어도 있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지혜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우리 시장님들, 군수님들, 우리 센터장님들 이렇게 뵈면서 이 협치 포럼을 만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속된 말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공유되고 하는지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랐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실패와 성공 사례를 나누는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 도시재생 협치 포럼은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또는 성장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투명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 함께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실천의 경험들을 다시 평가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성숙하고 우리 사회도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연초제주창 옛날 이 자리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폄하하고 또는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친지가 늙고 병들었다고 이제 쓸모없으니 갖다 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도시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아까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 생명의 질서를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또는 개발이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는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질서에 어떤 것이 부합하느냐, 어떤 형태와 어떤 장치가 어떤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고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평가되고 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제가 유럽에 살 때도 그랬고 유럽에 갈 때마다 가장 큰 취미는 골목골목을 다녀보는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1700년에 여기 누가 살았고 어떤 집이었고 이런 동판들 1600년, 1800년 수백 년 된 이런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그 작은 표지석 하나가, 건물 하나가 무한한 영감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생명의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재구성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우리 도시 재생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 군수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 활동가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우리는 인간을 위한 도시, 생명의 질서에 부합하는 그런 생명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서울에서도 열렸고 또 한두 달 전에 창원에서도 열렸고 이곳 청주에서 또 다시 받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8번째로 열리는 도시재생 강력협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경용 상임 대표님과 각 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또 각 지역 지자체장님, 위원님, 또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LH공사는 2017년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전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45%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사 대책에서도 도시 재생과 연계해서 3만 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 시행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도시재생 4.0은 그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자취에 대한 공유와 더 나은 정책적 지향점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LH는 오늘 포럼에서 들려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광섭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광섭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 협치포럼, 광역협치포럼인데 오늘이 8차입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6차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이전에 이 광역 협치포럼은 시작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이 도시재생의 거버넌스 체계는 일찍이 준비되어 왔고 작동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이 오늘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은 5년 정도 지나왔는데 여러 가지 유형도 많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측면에서도 도시재생 사업들은 함께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한 3만여 가구의 주택의 공급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 주거 재생 특화, 혁신지구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 관리 구역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여러 차례 보여왔고 그 성과는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초단체장 이 시장 군수님의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도 잘하지만 굉장히 지역구 관리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이게 이 도시재생 사업이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그 주민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그 협치나 우리 단체장님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벌써 한 500여 개 사업장이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는 원래 국토부에서 오시기로 한 도시재생 정책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5년의 성과 현 정부의 5년의 성과를 좀 더 확대 생산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영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바람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도시재생 한마당 그리고 도시재생 협치 포럼은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들이 여과 없이 성공적인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디벨롭해야 될 것들을 논의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그 활동을 축하하고 더욱더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참석하신 시장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권 공동위원장이신 김정석 공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회장님이신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8회 도시재생 광역협치 포럼을 축하드리고 또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청주 연초 제조창에 오랜만에 와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딜 이전부터 아마 우리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최초로 지원받으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마당과 이 협치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무척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연초 제조창이 겪어온 그 시행착오 교훈을 우린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만의 재생 모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런던과 파리와 도쿄와 베를린 다니면서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우리와 역사, 문화, 풍토가 다르고 행재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해외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이렇게 자책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만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것이 아까 송경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 일인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준공해야 하는 그런 제약 속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택 건설이나 신도시 건설이나 하는 것들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만드는 것 같다. 빨리빨리 준공해서 주택 보급률을 올리고 가격을 낮추고 하는 그런 성과 지표 중심으로 항상 이 사업을 바라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발효 음식, 와인과 같은 발효 음식이라 시간이 흘러 이게 발효가 잘 돼야 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앞서 개회사 축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재생해서 과연 성과가 무엇인가? 따라서 지난 5년의 뉴딜의 성과와 경험과 그다음에 입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해 나갈 것인데요. 이제 아마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내년 3월 선거, 6월 선거를 겪으면서 그동안 5년의 뉴딜의 경험, 10년의 도시재생법의 경험에 기초해서 뭔가 새로운 재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동안 축적해온 이 협치 포럼의 다양한 경험, 노하우들이 분명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협치 포럼에서 그런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8차 포럼을 축하드리고 초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이신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8차 도시재생광역협치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산업화가 부른 도시의 양극화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했습니다. 도시 불평등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자 도시를 개발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점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쇠퇴한 도심을 문화,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도시재생협치포럼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2월 16일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창원시장 허성무 드림.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빈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 5년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활동 현황 보고라는 주제로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님의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도생협치포럼 상임이사 안정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도생 뉴딜 정책이 발표되고 4월 17일부터 민간 단위에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11월부터 송경영 당시 신부님
그다음에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그다음에 이영애 우리 회장님 해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지방정부 협의회를 넘는 단체장님 중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행정,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들, 그다음에 학자 전문가분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이 도시재생을 논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수십 년 동안에 진행해왔던 마을 만들기, 사회적 정제, 돌봄, 주거복지의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시는데 설립 배경, 목적, 비전, 추진 전략은 단순합니다. 중앙에서 전문가와 협의돼서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역에서 예산만 쓰는 기존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년 동안에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기존의 정책들은 중지가 되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정책으로 가고 그것이 매번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 수십 년 전에 했던 정책들, 거점 시설들, 이런 예산들이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유럽이나 이런 지역처럼 20년, 30년, 50년을 바라봐야 되는 모든 정책들이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의 효과가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게끔 논의하자는 게 저희 협치 포럼의 가치였고, 송경영 이사장님께서 주거복지, 철거민 운동도 시작해가지고 사회주택, 사회적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우리 단체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 포럼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정부 협의회로 단체를 등록하면은 자동으로 연회비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니까 사업이나 재정이 굉장히 편한데 민간 단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거 회비 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 내시는 데도 있는데 못 내는 이유가 단 한 번도 민간과 거버넌스를 안 했던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내리거나 지자체의 어떤 그 관계를 위해서 하는 형식이었지, 지자체장님이 어떤 회비를 가입해서 민간 단위의 거버넌스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재정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단 하나의 10원 하나의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초지자체 중심, 단체장님 중심, 학자 활동가 중심의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 현재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경, 창원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행사들을 진행했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 정책의 효과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모셨던 최영식 담양교수님이라든지 우리 기타 그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과 의뢰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내셨고 그분들의 철학이 행정과 지원센터,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냈고 그것이 체감되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단체장님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종합적인 평가, 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했는지, 활동가랑 도시지원센터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그 대상이나 상장 부분들이 많이 변동이 좀 됐습니다. 단체장님의 역량 플러스 단체장님 행정을 어떻게 지원했느냐. 지금 사실 문경이나 무주나 포천도 오셨지만 일단은 단체장님들이 정해진 예산과 한정된 인력 행정 키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도시재생이 담당했던 주무관님을 계장팀장님으로, 계장팀장님을 과장님으로, 과장님을 국장님으로, 함양군님도 못 오셨지만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정책이 도시재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우리 황인홍 무중수님이나 고윤한 우리 문경시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왜 도시재생을 담당했던 분들을 과장, 계장, 국장으로 승진했는지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보면은 기존의 토목건축직이 초기에는 18년도, 19년까지 담당을 했는데 최근에 이 정책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돌봄, 문화, 복지, 유아, 시니어,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이나 토목직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는 4, 50가지의 정책들과 사업들을 이 도시행부서가 담당하게 되니까 공무원분들이 지치죠. 왜? 평생 토목직과 건설직으로만 왔는데 보지도 못한 이런 정책들, 다른 과 다른 국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황인홍 교수님이나 고윤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도지생을 넘어서 다른 과나 다른 국의 업무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으로, 과장으로 승진해 주시는 거죠. 동시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해주셔서 해당 지역의 사업들은 굉장히 잘 나갑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인데요. 중심시가지 관련된 사업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님이 믿고서 주무관님들을 계장으로, 그 계장님이 티오가 안 나면 면사무소로 보내고 다시 승진 티오가 나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문경시는 공무원분들이 도시재생 과로 너도나도 오려고 그럽니다. 힘들지만 일한 만큼 가치가 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요. 139개 지자체에 있는 행정팀장님, 과장님들, 그 다음에 80개 정도 되는 중간지원 조직 활동가분들, 센터들을 만나서 대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의견을 좀 청취했는데요. 행정의 입장과 센터 활동가 입장이 똑같은 목적을 가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판단한 거는 이 사업이 다른 정책처럼 현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다시 과거의 다른 정책처럼 이름 바꿔가지고 아니면 사업도 완전히 바꿔가지고 갈 거냐, 그런 우려들이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모신 단체장들 모셨던 이유는 우리 담양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자원을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행정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간 단위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센터와 활동가들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시는 단체장님들입니다. 우리 김정석 공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도생 뉴딜이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1월 달부터 저희 협치 포럼이 계속 순회를 돌았는데요. 알다시피 도시재생 예산에서 700억인가 800억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허그 예산입니다. 허그에 예정됐던 도시재생 관련된 기금이나 씨앗 자금이라든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못 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삭감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예산이 그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예산이 안 깎이고 그대로 간 정책은 없습니다. 50년 역사상. 결론은 뭐냐면 일부 서울에서처럼 정치적으로 이제 서울시장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정치적인 본인의 노선을 나오는 건 당연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도지재생은 2006년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다음에 현 문재인 대통령님 여야가 계속 오면서 단 한 번도 진보 보수 여야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도지재생만큼은 여야 없이 지역을, 소멸되는 인구 감소 지역과 경제가 침하되는 지역들 원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항상 의견을 냈던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갔다는 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님이든 정의당 의원님들이든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판단 안 하시는 거죠. 일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름은 바뀌겠지만 새로운 개발 밀도가 높은 정책들은 추가가 되겠지만 기존의 사업들을 활용하는 2차 지원 사업들, 그런 형태의 새로운 정책이 이어져서 나올 거라 판단되고요. 그래서 정책이 축소되거나 감소된다는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12월 1일 날 이제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님실 주관으로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각 입장들을 좀 판단을 했고요. 문경시장님이 또 토론자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39개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대면으로 비공개로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에도 의견을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누가 되시던 간에 기존의 대한민국 50년 동안 주구장창 몇십조 원을 몇조 원을 매번 투입하고 그 다음 정권에서 단절된 정책이 아닌 사회직 정책처럼 꾸준하게 나가는 정책,
갈 수 있게끔 기존에 내년에 120개 정도의 거점 시설이 나오거든요. 매년 120개, 150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정부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런 거점 시설, 생활 SO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일자리로 경제적으로 만들지, 그러한 제2차 도시재생 정책으로 4.0, 사업으로는 2점, 시즌2, 2.0에 대한 사업화 지원 형태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나 사업이 제한이 되어야만 일자리가 지속이 되리라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우리가 이 법을, 도시재생 특별법을 가져올 땐 1번을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1번은 총리가 중심이니까 내각부 소속이잖아요. 총리직 하나죠. 우리는 대한민국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가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상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아쉬운 거는 2006년도에 시작됐던 도시재생 정책연구단 실증연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이 도시재생 분야가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행사를 했지만 참석하신 단체장님은 청주시장님 한 분이셨고요. 예전에는 10분, 15분의 단체장님이 중심으로 갔는데 아쉽게도 없고,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이 도시재생 한마당에서는 그나마 제일 많은 지자체와 단체장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대통령 산하로 좀 올라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안 나왔는데, 지금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허구로 이관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현재 LH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허구로 이관됨으로써 12월 30일 넘어가면, 그러면 내년 대선, 인수위, 여러 가지 보면 내년 8월 달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멈춰버립니다. 아무런 실증적인 구체적인 이관 업무라든지 내용들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했던 많은 지자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도 의견을 김희탁 비서관님이 전달했고, 근데 청와대에서 이것까지 할 수 없고 LH랑 허구가 가는데, 중요한 건 도시재생 지원기구가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안에 어떤 지역진흥재단이라든지 어떤 센터를 형태를 해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가서 나중에는 농촌, 도시, 다양한 분야랑 문화관광과 연결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형태, 국가 단위 지원센터가 하고 지자체도 통합부서에서 융합해서 가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 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 시절에 제안이 됐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가 인구 감소와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이라는 정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 인수위가 나오면 인수위에다가도 균형 발전과 균형 성장을 가지고 우리 무주가 3,000분이 인구가 안 된대요. 예, 수원시 한계동의 인구가 28,003만이거든요. 예, 그러면 무주 같은 25,000, 2만에 대한 지역들을 위해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재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정책들과 제안들을 저희 협치포럼이 송경 신부님께 많이 힘드시지만 많이 졸라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신 안정희 도시재생 협치포럼 상임이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자체장 도시재생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TVU 대표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님, 황인홍 무주군수님, 김정석 공주시장님, 최영식 담양군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3차까지는 잘 맞았는데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올간 지방정부 TVU의
발행인이기도 하지만 이 협치포럼의 소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지방정부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공직자들, 단체장님들이 없다라면 대한민국 어떡할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우리 단체장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도시재생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얼마 전에 보고를 했다는 소리도 제가 직접 비서관님에게 들었는데, 지방정부가 좀 더, 우리 지방자치지요, 지금은 주도권을 좀 강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또 도시재생 공모 사업의 평가 방식을 조금 더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중앙의 역할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도시재생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면 단체장님들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된다라는 말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우수 사례 지자체님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정책 토크쇼이죠, 해보려고 합니다. 4개 시장 군수님들을 함께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추진 성과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을 때 더 성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들을 하셨겠습니까? 가장 우수하신 분들 지금 모셨거든요. 4가지 저희가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답변은 2분 정도로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죠? 2분 괜찮으십니까? 네. 또 개별 질문은 굉장히 또 질문도 많이 답변도 있으실 것 같아서 3분 이내로 하시도록 했고요. 오늘 이 자장을 능력 있는 자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끝나면 플로우에서도 질문을 한 2분 정도만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미리서 빨리 손들고 빨리 질문을 하실 것도 준비하시면 저희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 오늘 토론하실 분들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갈 건데요. 고윤환 시장님은 24회 행시 출신이시고요. 행안부 국장, 부산시 부시장, 현재 삼선 문경시장으로 고향 문경시의 크고 작은 변화의 혁신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문경시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황인홍 무주 군수님은요. 여러분들 반딧불이 아시죠? 태권도의 고장 청정 무주군을 이끌고 계시고요. 뛰어난 마케팅 능력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셔서 아주 유명하시답니다.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가 낳은 젊고 유능한 리더라고 합니다. 천년고로 공주시를 이끌고 있으시고요. 청와대 행정관과 부대변인을 지내셨고요. 역사 전문가라고도 하시죠. 문화도시 공주를 만들고 있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신 김장섭 공주시장님을 박수로.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을 보시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대순맑은 생태의 도시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최영식 군수님은요.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민선 3기, 5기, 6기, 7기 단체장님을 4번째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담양군청을 이끌고 계시면서 15년간 일관되게 생태도시 조성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최영식 군수님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서 한 분 한 분에게 그 질문에 답변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장님들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지자체의 장점과 지원은 무엇인가요?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람도 좋고 사회적 경제도 좋고요. 주민 공동체도 좋고요. 관광자원도 좋고요. 다양하게 어떤 것도 좋습니다. 문경 시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부터 맨 먼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문경은 5년 전에 산림청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운데 산이 무슨 산이냐 질의를 하니까 문경에 있는 황장산이라 그럽니다. 이 황장산은 높이는 한 1000m 되는데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태백산, 소백산 거쳐서 지리산, 이게 또 제주도 한라산까지 연결됩니다. 이 산맥을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남한에는 백두대간이 600km가 있습니다. 남북한 합치면 1500km고 남한 600km 중에 문경이 110km입니다. 문경을 3분의 1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00대 명산 중에 4개 명산이 문경에 있습니다. 100개 중에 4개가 문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세제는 굉장히 관광지여서 각광을 받고 2013년에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 네티즌 투표에서 문경시가 1등했습니다. 2등이 서울 남산, 3위가 해남, 그리고 4위가 해운대니까 우리가 문경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현재 문경은 아까 우리 상임 대표님께서 발표 때 말씀하셨는데 2019년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3%가 지금 우리 관광 수입 매출입니다. 이 수치는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수치인데 3%가 늘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49%가 늘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리고 관광지가 우리 문경의 장점이고 특히 또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SRT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문경까지가 종점이고 이후는 김천을 거쳐서 거제까지 갑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따라서 지리적 위치로서는 교통,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관광지가 현재 문경의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주구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5개도가 돼 있고 6개 시군으로 이래 해서 만남의 중심이 무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는 잘 아시다시피 덕유산과 적산산, 또 백운산, 민주산 주요 명산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지역으로는 머루와리 동굴이나 또 반디랜더, 우리 무주 구천동에 관광명소가 돼 있고 전 세계 211개국에 1억 5천만 명이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인이 지금 무주가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요새 무주에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주는 태권도원들이 있으며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청정 환경으로 문화관광 대표 축제인 반딧불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무주가 깨끗해서 살고 싶고 또 아름다워서 머물고 싶은 또 무주군이 사계절의 여유가 넘치는 삶의 즐거움이고 또 재미있는 무주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주는 농촌과 산촌이 같이 어우르는 우리 육계 읍면으로 돼서 특성이 잘 멋지게 살려서 마을로 가는 축제도 멋지게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더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수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양군수 최영식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서 민선 3기 담양군수를 하다가 또 낙선을 하고 현재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16년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고 하는 일괄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도시 가치 실현을
군정의 최고의 정책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담양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과 인문정신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주거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해서 난개발을 막는 데 역점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생태도시를 할 때는 생태인지 동태인지 황태인지 모르겠다. 제가 46세 군수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 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낙선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생태도시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또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열정적인 정책으로 정책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담양에 저희들은 지역의 자원을 강점화하는 전략을 폈던 겁니다. 영산강의 발원지로서 청정함, 무엇보다도 담양 그러면 이제 대숲, 중록원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메타세콰이라 등 생태 자원과 문화를 접목해서 처음에는 이 관광이라는 용어가 담양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간 유동 인구가 600만이 넘는 700만 관광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담양 딸기 신품종 개발을 했죠. 대순 맑은 쌀은 전국적으로 유명 브랜드가 됐는데요. 담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지방자치라고 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기초지방정부가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리가 혁신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주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주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 관광도시라는 특성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백제 시대에 왕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역사의 중심부에서 행정도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고려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대전광역시와 같은 역할을 1000년 이상, 1400년 이상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도시의 발달이 금강을 가운데 두고 마치 서울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다른데 그동안은 금강 이남에서 도시가 1500년 이상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강북 지역, 그러니까 서울하고 반대죠. 강북 지역, 공주대학 있는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서고 발달하면서 특히 10년 전에는 우리 공주시에서 세종시가 분리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종시가 분리돼서 10년 동안 세종시 인구는 3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한편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재생하지 않으면 갈수록 낙후되어가는 그런 도시 특성이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런 특성이 있어서 원래 계룡산과 금강 때문에 발달한 도시인데 역사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금강을 주변으로 하고 또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아파트의 삶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라든지 행정수도권 이런 개념으로 함께 역할을 맡아 나가야 하는 도시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11만 인구가 조금 안 되고 지난번에 발표한 행안부에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약 7만 명 정도가 도시 지역에 살고 5만 명 정도,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농촌 지역에 살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또 농촌 지역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재생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는 전임 시장님 때 시작되었던 마중물 사업이라든지 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초선입니다만 같이 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자체마다 다른 지리적 또 자연적 여건에 따른 고유의 자원과 그에 따른 장점들을 잘 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현안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장님들만의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하우를 말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이 되려면 공모사업 형태가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이 되려면 토지 부동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소통이 없으면 부동산 확보가 되지 않고, 그게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 주변에 숱한 이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예를 들어 갖고 한 블록을 도시 재생을 하는데 그 경계 블록에 있는 건물주들이 이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거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건물에 건너간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한 이 민원도 있고 또 우리 고발도 있고, 이게 이런 우리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경의 도시재생과의 과장부터 해서 또 공무원들 와 있고, 센터에 또 박정호 소장을 비롯해서 센터 구성원들이 같이 와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시장 군수를 믿지 않는 데서는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현장에서 신뢰를 받으려면 뭐냐?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성과 신뢰는 결국은 온 몸을 던져서 일할 때만에 이것이 나오고, 이건 정말 계량화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노력은 5%밖에 안 됐는데 하늘에서 도와줘서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마지막 한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사업이 성공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문경 시장님을 제가 행안부 국장님 때부터 뵀으니까 굉장히 오래 뵀는데, 지금도 굉장히 치밀하시네요. 이 워치를 딱 키시고, 그러고 지금 시계를 보고 분을 보시면서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시죠. 네. 우주를 무주답게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했을 때 우선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저는 이제 연립군수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어김없이 민원실에서 연립군수실에서 주민 누구나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을 열어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 구상 때부터 주민들과의 함께 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인력 자원이 많은 도시보다 또 열세인 것만을 만회하고자 저는 데이터 분석도 세밀하게 하고 좀 다양하게 하면서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좀 파악하면서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하나하나 하다 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과 고통도 나누고 소통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쓰셔도 됐는데. 네. 다음은 우리 군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의 최대의 비결은 군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공간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우리 직원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재생의 다양한 접목을 통해서 담양이 품격 있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노력을 눈물겹게 해주신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주시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소통 노하우라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건을 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한 9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주민 대표분들을 항상 만나서 의견을 듣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 대표하고 일반 주민하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한다는 게. 저는 저희가 16개 읍면동인데 1년에 2번 1월과 7월 달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지금까지 96회를 했는데 이곳 저희가 뉴딜 하는 지역이 2개 동입니다. 옥룡동이라는 곳과 중학동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인구 감소가 16개 읍면동 중에 제일 빠르게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이고 그런 것이 이제 뉴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이곳은 그런 형태의 주민과의 대화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주민과의 대화를 훨씬 더 여러 번 도시재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계속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특히 그 이른바 민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청년 혁신가들이 처음엔 소소하게 한 5, 6년 전부터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하고 대화 창구도 없었고 그 서로 조금 엇박자가 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시로 만나고 같이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하면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독립서점이 5개쯤 새로 조그만 것들이 생겼는데 저희 도서관에서 1년에 2억 원어치 사는 책을 이곳을 통해서 할인 없이 그 독립서점을 통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를 얻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 역량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재생과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훨씬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담회, 열린 군수실, 토론과 토의 등 주민과 최접점에서 사실 소통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께서 모방도 창조라는데 이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시면 더 우리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나 행정적 지원, 인프라 조성 등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문경시장입니다. 저는 이 도시 재생이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가 그 지역의 현황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사실 개발을 해보면 아이템이 부족해요.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과연 도시가 활력을 찾고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어쩌면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영역. 문경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내가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문경은 제가 시장되고 왔을 때는 시내 곳곳이 호텔이 문을 닫은 옛날에 장금 여관이 문을 닫았네. 그런 게 시내에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장 됐을 때 5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시가 아예 매입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회관을 짓고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부는 민간이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은 낡은 오래된 건물이 없습니다. 아마 시군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도심은 개발의 맥체가 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도시면 땅값도 여전히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전선 지중화를 합니다. 전선 지중화를 하면 양쪽 폭이 한 1.4m 정도가 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차를 대게 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 만들기 어려우면 도심에 도시계획 도로를 넓게 해서 거기서 한쪽에 저녁에는 차 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지금 우리 도심도 우리 250억 들어가고 국토교통 공보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없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하면 뭐를 해줄 것이나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드리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도 이걸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사업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 건물이 70% 완공되고 나면 이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 이 건물을 공짜로 줄 테니까 네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아예 전국 공모를 해서 그 사람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다 해줍니다. 많게는 5억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은 하면 이 도시재생 앞으로 방침에서도 건물이 70% 되면 30% 완공되기 전에 하고 싶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아이디어만 공모받는 거예요. 채택이 되면 그 시설을 다 해주는 겁니다. 치즈 카페를 하겠다. 그럼 치즈 다 해주는 거예요. 본인은 재료만 와서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너무 특혜가 가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저는 지금까지 문경에 그런 게 한 5건을 했는데 첫째 평가위원을 제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국장도 보고 못 받게 합니다. 구시장 국장 보고 말고 과장하고 담당하여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조건을 해주는 걸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주 군수님. 네, 같은 지역 내에 있으나 이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많은 고심 끝에 하여튼 저희들은 첫째는 이제 집수리 사업 지원의 장기 플랜을 좀 세우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도 지금 뭐 집수리 문제는 이제 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엄대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좀 계획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도시재생의 업무가 제일 중요하더라.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도시재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좀 변화되는 도시재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경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문경으로 갈까 했는데, 또 무주 군수님 말씀하니 이 무주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이 설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군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전국이 다 도시재생하잖아요. 근데 지역만의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매력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 간판, 디테일에 아주 강한 그런 품격 있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담양은 이제 문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담양다움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화제에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난개발을 막고, 또 건축도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재난재해, 또 에너지 전략형 이런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읍대로 정체성이 있고, 또 저희 창평면 같은 경우는 슬로우시티와 여기에 한옥지구를 지구 단위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재생을 포함을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거냐가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개 이제 가장 큰 저희가 해보니까요, 다 용역사에다 의뢰해가지고 용역사에서 납품을 가지고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지금 16년째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용역사도 제대로 작품을 그려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중심으로 최소한 20번 이상 정도 답사를 해야만이 작품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통해서 그 매력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자리에 도시 재생과 관련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용역은 한 번에 납품해가지고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5번 이상은 수정 작업을 하면은 수정 작업을 하는 만큼 품격이 나아지고, 품격이 나아지면은 생명력이 강화되고, 생명력이 강화되면은 그 지역이 살아난다. 저희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주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주 지역의 도시재생의 특성이라 그러면 아주 오래된 원도심을 가꾸는 것이고, 이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사문화 컨텐츠와 스토리를 잘 살리는 일종의 그 문화적인 재생, 이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원도심은 백제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이고, 또 300년 동안 충청 가명이 있던 지역이고, 또 공주 목이 1000년 동안 있었던 지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컨텐츠와 스토리를 살리려는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문화재청 사업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도 그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주부여, 익산, 경주 이렇게 4곳의 고도에 한옥을 민간에서 지을 경우에 일정 금액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4개의 고도 중에 제일 열심히 해서 지금 작은 민간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도시재생 뉴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좀 특색이 있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관청이 많았던 도시 특성상 하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숙마을을 1차, 2차 개발해서 그것을 7, 80년대까지도 번성했었던 그런 스토리를 도시재생에 연결시키고 있고, 또 원도심에 극장 2곳이 있습니다. 저희 다닐 때도, 학교 다닐 때도 영화를 보거나 무슨 발표회를 하거나 문학의 밤 같은 걸 했던 극장 2곳을 살려서 그곳을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또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그렇게 삼고 지금 그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나태주 시인이 이곳에 사십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항상 외지 손님들이 왔을 때 같이 대화해주고 풍금을 치면서 노래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해서 문화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특화적으로 하고, 또 그런 거점 인프라를 놓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 정말 유능한 단체장님들 뵈면서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대로만 실천하셔도, 영역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문경에서 70% 됐을 때 오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훌륭한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장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아주 정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지요. 가장 어려운 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시장님 항상 문경씨 먼저 해주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네.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토부뿐만 아니고 농림부라든가 많은 산자부, 문체부 사업도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공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정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변경되면 그것을 계획에 변경을 하려고 되면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변경을 안 해주면 그냥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변경이 잘 안 했는데 앞으로 이 변경할 때는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토지 취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 절차를 국토부에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니 아직도 땅 지적대장 떼보면요 1번임 창시 개명한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럼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사업을 하려면 수용 절차를 해서 수용을 하면 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이 협의 보상 해오라 이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사항의 제도적 이 조금 미비점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주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공모 사업 쪽이라 저희들이 이제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근원세 구성의 주체들이 또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하여튼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자체가 특성상 우리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우리 행정 조직들은 물론이고 사업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두어야 하는데 참 새로운 물리적 기반 시설을 구축된다고 해도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자체 여력과도 이제 무관하면서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도 또 예산 확보나 이런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이점에 대해서 큰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도시재생 협치포럼 감사에 드리고요. 또 우리 국토부의 관계자, 국토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촌 지역인 경우에 재정 대립도가 거의 뭐 한 10%대 10% 미만이거든요. 이러한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은 도시재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공공공의 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을 올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 이 지방자치는 지역을 특성으로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라. 전라도 말로 참 깝깝합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방의 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계획한 것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포괄 형태로 공모를 해서 이 지정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는 건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용역관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완성해라.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간의 독초, 저희들은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모는 하되 실행은 철저히 우리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토부 승인 받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과감하게 이임을 위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믿을 때가 됐다. 그리고 실패가 또 나와야죠. 실패 사례도. 성공 모델도 나오고 실패 사례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자정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한다. 이런 그 상호 신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의 말씀을 올리고요. 이게 이제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어느 쪽에 할 거냐 하는 과제들이 아마 부처 간에도 남아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읍면단위 지금 저희 담양군 같은 12개 읍면회 중에서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6개면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비도시 지역으로 있는 소재지는 도시 재생 사업을 넣고 싶어도 공모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농촌 쪽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으로 마을 재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간 재생과를 신설을 해서 도시든 비도시든 이 공간 개념의 차원에서 이 청사진을 그려나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수님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사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군수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오바를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그냥 계속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있었습니다. 군수님. 다음은 고홍주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도 선배 시장님한테, 군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고 전임 4년 한 시장님도 한 번 임기하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전임 시장님 막바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댔습니다. 1차 350억 규모의 뉴딜 사업을 받았고, 제가 들어와서 다시 500억 규모의 2차 뉴딜 사업을 다른 지역을 받았는데, 아까 그런 발제에 있었던 것처럼 도시재생은 이념이나 정파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거는 쇠퇴하는 우리 각 지자체나 또 인구 감소하는 지자체를 위해서 반드시 더 강화돼야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저도 공감하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전임 시장님 막바지에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것을 더 열정을 가지고 더 하지 않았다면 안 되었던 일이겠죠. 앞으로 임기를 달리하거나 또 다른 정파의 다른 시장님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업무를 맡더라도 이러한 것이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89개 선정을 한 것처럼 이 똑같은 무대에 전부 다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구간을 나누거나 특성을 달리해서 이렇게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미 4년, 5년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지원센터 형태로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일하고 해서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더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중앙정부에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개별 지자체에서 자기 역량껏 전문가도 기르고 또 공직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대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 도시재생 관련된, 또 지금 말씀하신 마을재생 관련된 그 전문가와 그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와 닿으실 거예요. 지속 가능성 굉장히 필요하시죠. 자치정비, 법규 정비, 전문적인 인적 자원 수급,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유연적인 적용 등
진짜 여러분들께서도 다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로 개별적인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 계속 문경 시장님부터 하시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담양 군수님에게 먼저 개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3분 가능하십니다. 최영식 담양 군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전문가들의 평가와 협치 포럼 평가에서 담양군은 역량 있는 우수 행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높게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굉장히 높게 받으셨는데요. 담양군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특히 도시 재생 관련해서 기존의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선정되시는데 그 선정되시는 비결을 우리 그 전문성을 이번에 좀 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공직자들의 열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전문가분들의 의견, 디테일한 면에서 많은 그 자문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담양에다 사업을 주면 모두 성공하더라. 이런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 신뢰를 확보를 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구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라고 하는 철학과 가치 구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품격 높은 담양을 만들어 나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큰 그 비결이라고 하면은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결은 어쨌든 그 군수님의 깊은 노하우 전문가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정섭 공주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는 보니까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은 되었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시장님이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지역 공동체와 지역 청년, 지역 문화 예술인과 함께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 예비 사업들이 다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선정되었거든요. 또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공주 온도심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도시 재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노하우와 좀 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저희는 좀 운도 좀 따랐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원도심 지역은 그야말로 공주 사람들의 모든 것이거든요. 거기서 학교 다 나왔고 지금도 모든 학교가 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시청, 교육청 다 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도 그 지역에 다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낮에는 사람들이 줄고 낮에는 사람들이 벅적벅적 하다가 밤에는 이제 다 자기 사는 지역 특히 강북의 신도시로 빠져나가서 자고 이런 모습이 수십 년 최소한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주 사람들 누구나 이것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뒷받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그 면적으로 보면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왔던 것이 지금도 여러 가지 활력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임기를 이제 4년 맞춰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성과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데 우리 공주 원도심 살려놨다 고맙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보람차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바로 이런 시민들의 열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사는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이 될지 계속적으로 듣고, 또 선진 사례도 많이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굉장한 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무주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뉴딜 사업의 최고 높은 평가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그에 그치지 않고 중앙 공모 평가를 통해서 무주읍 도시재생 공모를 진행하셨는데요. 저희에게 질문도 많이 왔었습니다. 서울시 한계동에 해당하는 인구와 자원을 가진 무주군의 행정 역량과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데, 황인홍 군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무주군 지방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곳 아니냐, 이렇게들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좀 다양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천면에 이제 도시재생을 이제 하면서 2번 떨어졌습니다. 3번째 사무소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밀어붙여 갔던 것은, 저희들이 이제 무주군의 관광지에 구천동이라는 1번지가 설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태권도원이 거기 있는데, 태권도원은 1년이면 3번 내지 4번은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를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이 갈 데가 없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설천면을 전통적인 도시생으로 좀 바꿔보자, 뉴질사를 바꿔보자 해서 많이 밀어붙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참여하고,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진짜 열정으로도 해주고,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노력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지역을 빨리 앞서가는데, 한 걸음 앞서가는 데는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기 중에 저희들이 이제 4건 했습니다. 요번에 무주업이 이제 도시재생 되다 보니까 4건 했는데, 이제 도시재생에다 좀 사활을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주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이제 뭐 주형부와 협의하고, 국토부가 이제 잘 털어주지 않는 것은 지금 계속 출하하고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진짜 열심히 잘 해서 풀어주고, 저 역시 진짜 지역의 발전은 도시재생이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최선을 다한 것이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의 열정은 서울에서도 다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윤아 문경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경시장님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사업 선정 이후에 대부분 지자체들은 늦어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 실행이 굉장히 늦어지는데, 문경시는 사업이 선정 후에 1년 만에 바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착수식을 진행했다고, 굉장히 이거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협치포럼 평가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행정 추진 과정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 규모가 3,532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중에 2,602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이 하는 사업인데 착공식을 했습니다. 위치는 알다시피 쌍용양의 문경공장이라는데, 이 쌍용양에는 1957년도에 웅크라 유엔 자금으로 네덜란드 회사가 건설을 했습니다. 오래전 했죠. 그 당시에 이
충주에는 비료공장, 인천에는 판유리공장, 그리고 그 서울에는 국립의료원이 4개가 웅크라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3개 건물은 다 흔적도 없고 그도 마지막까지 시멘트를 생산한 것이 2018년까지 문경 쌍용 시멘트였습니다. 이제 문을 2018년 닫았습니다. 이게 닫을 때가 4월 달에 받았어요. 제가 6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4월 달에 이걸 문을 닫았으니까 저한테 얼마나 타격이 컸겠습니까? 잘못하면 삼선 못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자립을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이 6만 평인데 20만 제곱미터. 이 쌍용 시멘트가 문을 닫으면서 이 회사가 사모펀드 회사로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사모펀드라는 게 뭔가 하면 투자, 기업을 경영을 아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사는 거예요. 사서 회사를 리모델링 합니다. 보통 다시 팔아요. 이 사모펀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서 써주겠습니까? 처음에 동의서 써달라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으로 공고를 해버렸습니다. 공원구역으로 바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협상을 해갖고 아예 그냥 동의서 받고 1년 뒤에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125억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서 받았으니까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누질 사업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이미 사업이 선정되고 이후는 이미 땅값은 다 지불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125억을 다 지불해서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큰 사업에는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정말 인내도 필요하고 쉽지 않았지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토론자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제 우리 현재 도시재생 협치 포럼 이 개발 방식이 굉장히 앞선 방식이에요. 저는 2007년 8년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그 국장급 연수하면서 필라델피아 시청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청에 아예 사무실을 얻어서 1년 연수를 했어요. 1년 반을. 그때 제가 미국에 제가 원래 전공이 지역개발 도시개발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5대 도시인데 5대 도시 개발 방식을 제가 그 개발 지침 방침을 이제 번역하면서 원래는 이제 연수하면 연수 보고서도 써야 되니까 연수 보고서 쓰는 겸해서 번역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방식은 이미 미국에 하는 방식을 다 수입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법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뺏겨온 건 일본법이에요. 그 다음 미국법, 가끔 유럽법인데 거의 미국법 아니면 일본법 뺏겨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감할 때 지금 사인도 하고 도장 찍는데 제가 그 법을 개정한 제가 2020년도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 법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안 제출 국무회의 끝나고 제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법이 하도 반발에 많이 부딪히니까 아니 장관님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 나보고 하라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법도 문제 그 법 만들 때도 일본법 미국법 미국은 저 서명이죠. 공증법 대만법 전 세계 도장에 대한 법을 공부 다 해갖고 이제 우리 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송경영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굉장히 앞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앞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정희 상임 이사께서 발표하면서 그런 후반부의 향후 발전 방안이 됐는데 앞으로 그 방식으로 이어가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방식이 여기서 스톱되면요 우리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 지금 도시재생 현재 이 시스템 방식이 굉장히 앞서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전 세계의 개발 방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개발 방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이 방식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앞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히 우리 문경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도시재생 포럼 오늘 우리 센터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구성원들도 오고 왔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아까 우리 안정희 대표 한 것처럼 잘 우리가 매니지해서 이후로 이게 쭉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도시재생에 그리고 일본도 지금 농촌주택 도시재생 일본 실패했어요. 일본도 실패한 이 도시재생
리모델링 방식이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문경 시장님은 야당이신데 혹시 당하고 상관없이 도시 재생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 재생의 뉴딜 사업의 최고의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시 뉴딜 사업이 5년째를 맞이해서 그동안 협치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우수한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단체장님들과 정책 토크를 하면서 도시재생 정책 성공 뒤에는 단체장님의 사업과 사업에 대한 확신과 강력한 추진력, 공무원들의 열정과 믿음,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소통이 미래를 내려다보는 전략적인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성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지속 가능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폴라리스, 북극성처럼 방향을 제시해주고 변화를 이끌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토크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 대상을 시작할 건데 나와 계시는 시장 고수님이 다 대상이라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송경영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 공동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준비해 오신 꽃다발, 현수막을 이용한 기념 촬영은 시상이 끝난 후 별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 종료 후 한 30분 정도 무대가 비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님, 김정섭 공주시장님, 황인홍 무주군수님, 최영식 담양군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도시재생 활력회복 부분 대상 경상북도 문경시.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회복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앞으로 잠깐 봐주십시오. 다음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도시 활력회복 부분 대상 충청남도 공주시.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도시 활력회복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성경용.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농어촌 부분 대상 전라북도 무주군.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지역 균형 발전 부분 대상 전라남도 담양군.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시겠습니다. 대표님, 이영애 대표님 잠깐 올라오시면. 예, 다음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상은 이영애 협치포럼 소통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상하기 전에 우선 아까 네 분 시장 군수구청장님들 토크쇼를 진행하셨는데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헌신과 열정, 이런 노하우가 정말 많이 알려지고 많이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여야 우리 국회의원과 우리 청와대 수석하고 언론인하고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경시장님 또 군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지자체는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경남 함양군, 경기 포천시, 강원도 동해시 단상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지역주도 누딜 사업 추진 및 법제도 정비 부분 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지역주도 뉴딜 사업 추진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영.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부분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성경용. 뒤에 파트 또 있어요. 빨리 봐.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상,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부분 우수상, 경기도 포천시. 위는 지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도시재생 우수지자체상, 일자리 창출 부분 최우수상, 강원도 동해시. 위는 지역 도시 재생과 일자리 창출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단체 기념. 예. 예. 예, 꽃 한 개씩만 가능합니다. 단체 사진 잠깐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 개씩만 주세요. 다음은 부분별 일괄 시상이 있겠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안정희 협치포럼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주도 뉴딜 사업 추진 및 법 제도 정비 부분입니다. 호명하는 지자체는 순서대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태백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경기 광명시, 충남 금산군. 축하드립니다.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부분 우수상, 강원도 태백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주거복지 부분 삶의 질 향상 부분 우수상, 경남 창원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일자리 창출 부분 우수상, 전남 순천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일자리 창출 부분 우수상, 경상북도 경주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일자리 창출 부분 우수상, 경상남도 진주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지역주도 뉴딜 사업 추진 및 법 제도 정비 부분 최우수상, 경기도 광명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지역주도 뉴딜 사업 추진 및 법 제도 정비 부분 우수상, 충청남도 금산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지자체별로 꽃 준비하셨으면 한 개씩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특별상 부문입니다. 호명하는 지자체는 순서대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충남 당진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부분 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상사상인데.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 부분 우수상 충청남도 당진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특별상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특별상 전라남도 완도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특별상입니다. 경남 합천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예,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해 오신 시군에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